회사에 취업을 했다 해봅시다.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사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시켰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MySQL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써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하는 프로그램 다 만들고 내가 원래 만들던 거에 다 연결도 해놨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이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바꿔오라고 시킨다고 해봅시다. 근데 마감이 하루 남았어요. 이러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단 두 개밖에 없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바가지 같은 거 들고 가서 뒤통수 후려치고 여러분이 상사가 되는 거고요. 이거 못하겠으면 그냥 밤새면서 만들어놨던 거 다 바꿔야죠. 하지만 우리는 장고를 쓰기 때문에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고에선 모델이란 녀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때문에 DB를 중간에 바꿔도 우리의 코드는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이런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따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은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생성도 해주고요, 데이터 입출력,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양식도 바꿔주고요, 심지어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베이스에 종속적이지 않아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든지 코드는 하나만 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주면 되고요. 우리는 models.py에 클래스라는 거 만들어 볼 겁니다. 클래스가 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면 과자 틀 같은 걸 우리는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클래스로 틀을 만들었으면 과자를 찍어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클래스로 찍어낸 과자를 우리는 객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과자 틀 안에 변수나 함수 같은 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과자를 찍어내서 거기서 만든 변수나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도 만들고 쓰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스포츠카라는 클래스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쓰이는 함수나 안에 들어가는 정보 같은 게 비슷하다면 상속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코드를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아예 모르거나 어떻게 쓰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시면 제가 영상 설명란에 올려드린 링크로 복습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실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실습 때 한번 해보고 모르겠다 싶으면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dels.py 파일을 보면요, 우리는 클래스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하나당 장고에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하나씩 만들어 줄 거예요. 한번 코드를 자세히 찝어봅시다. 첫 번째로 장고 db 모듈에 있는 models라는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상환경 안에 설치해놨던 장고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불러올 때는 항상 manage.py가 기준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첫 번째로 일단 가상환경 안에서 찾아보는 거고요. 가상환경 안에 장고.db라는 폴더가 없으면 그때 manage.py 기준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가 써주는 대로 따라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클래스라는 걸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장고에서 만들어준 models라는 파일 안에 있는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거예요.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면 장고에서 이걸 보고 맞춰서 테이블을 생성해 줄 겁니다. 근데 만들자마자 바로 생성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명령어들을 쓸 거라 했는데 migrations와 migrate라는 명령어 있죠. 이걸 사용하면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make migrations라는 명령어를 터미널에 치면 장고는 models.py를 쫙 돌면서 어떤 사항이 변경됐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migrations라는 명령어를 칠 때마다 models.py를 돌면서 바뀐 사항들을 migrations라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나중에 새로운 클래스 같은 거 추가하거나 변경사항이 생기면 migrations를 한 번 더 해주면 이번 버전으로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migrate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migrations 파일을 찾아서 그거에 맞춰서 DB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DB를 사용할 줄 알고 이런 걸 만들어주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지난 시간에 봤던 config 폴더의 settings.py라는 걸 보면 DB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DB를 사용할 건지를 입력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주고요. 기본으로는 SQLite라는 DB를 쓴다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장고에서 설정을 바꿔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손 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쓰면 돼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그 밑에 변수들을 몇 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변수들은요, 우리가 만들 테이블에 컬럼 설정을 해주는 변수들이에요. 컬럼의 이름과 들어갈 자료형 같은 걸 설정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회형 만드는 테이블을 만들 거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들을 실수로 입력한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만들 땐 컬럼별로 이름이 뭔지, 어떤 자료형을 넣을 수 있는지, 널이 들어가도 되는지, pk는 어떤 컬럼인지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번은 7자리의 문자열이 들어가야만 하고요. 이름은 20자 이하의 문자열이 들어가야 하고, 주소는 요즘 이상한 주소들이 많이 나오니까 길이를 예상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문자열이 들어가야 하고요. 생년월일은 정해진 형식의 날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models.py를 보시면 클래스 안에 이렇게 변수를 생성해서 db 컬럼에 대한 세팅을 해줍니다. 변수 이름이 db 컬럼의 이름이고요. 오른쪽에 들어갈 내용이 컬럼의 자료형입니다. 근데 이렇게 models.py만 만들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거를 뷰에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뷰에선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가 만든 클래스 뒤에 오브젝트라는 거 붙인 다음에 원하는 함수를 입력해주면 그 함수에 따라서 정보를 저장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모든 학생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스튜던트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all이라는 함수를 써주면요. 모든 학생의 정보를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담아서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해줍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실습 시간에 한번 보면서 알아봅시다.